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당금의 DJ 전문 패널인 당금의 열정 고다리 쪼이입니다. 이 고디바 업로드 기준으로는 저희가 다 종강을 했죠. 저는 했어요. 저도 네. 아마 종강했을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바쁜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방학의 여유를 맞이하실 시간인데 우선 본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방학 계획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요. 찬이부터. 저는 계절학기 6학점을 들어야 돼요. 계절학기? 네. 아, 그래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그냥 월화수목금 수업을 가야 돼요. 계절학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나온님. 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여행을 못 가서 아. 이번엔 좀 여행을 다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는 아직 안 정한 거예요? 일단 부산은 꼭 가려고요. 오, 여행 여러 군데 다녀보시려고요? 네, 적어도 오. 4-5번은 오, 대박. 가보고 쩐다. 싶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라온이가 또 엄청 바쁘긴 했어요. 이번 학기 네. 때. 알겠습니다. 자, 만두. 저는 이번 연말 시즌에 유럽 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행. 이번 여름은 약간 좀 거지같이 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사리는 거구나. 네, 아, 놀러 가지 연말에. 못하고 네, 연말에. 연말을 위해서 라온이는 여름은 가는데 만두는 아. 좀 버티는. 아. 네, 알겠습니다. 굳이. 저는 이제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마인드로 기생충인가요? 여기서 영화? 그렇게 살려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제 계획은 졸업 준비입니다. 아. 네, 마지막 학기이자 추가 학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논문이랑 시험을 2개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느라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명륜광 라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지구를 뒤집을 구지입니다. 오늘 패널분들 조합도 되게 신선해요. 좀 그렇죠. 생각해보지 그러니까요. 못한 조합인데 만두는 되게 녹음을 오랜만에 나왔고 살아 계셨나요? 아, 생존 신고를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 고디바 사연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번 고디바 사연. 패널분들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님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닉네임 바리바리스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바리바리스타 보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를 가도 짐을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 보부상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의 로망은 가벼운 에코백 아니면 작은 가방 메고 전공책은 품에 들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로망 저한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큰 가방에 필요한 것 같은 물건들은 다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너 오늘 어디 가? 가방이 왜 이래? 아니, 나 오늘 강의 끝나면 그냥 집 가는데. 얘 원래 보부상이잖아. 뭐 필요한 거 생겨서 혹시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어. 오늘은 뭐 들고 왔어? 오늘은 적은 편인데 노트북이랑 혹시 손으로 필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태블릿도 챙겼고 충전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 물티슈, 밥 먹고 쓸 양치 도구, 시간 없으면 양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글, 그리고 우산도. 오늘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그래도 다 필요한 데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어떡해요. 어쨌든 다들 저한테 완전 맥시멀리스트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깨나 허리는 좀 아프지만 딱히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준비성이라던가 계획성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득 제 방을 보니까 물건들이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거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내가 물건들을 이렇게 사두고 모아두고 있었거나를 말이죠.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이제야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내 방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 그거 이제 알았어? 너 방 지금 터지기 직전인데 필요 없는 건 좀 버려봐. 그래도 다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아니야, 잘 보면 필요 없는 거 많아. 아니면 옛날에 쓰던 거부터 버려. 너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책들, 너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들 앨범 이런 거 다시 들여다볼 것도 아니잖아. 추억으로 모아둔 거면 제일 애착하는 거 하나만 남기고. 그래도 다른 거 보고 싶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당장은 필요 없어도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마음 편하게 먹고 좀 비워봐.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강박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좀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려니까 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어떤 순위로 정리를 해야 할지, 안 쓰는 물건들은 버리자니 아까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요. 당금이들이 저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어딜 가나 보부상이 되어버리는 바리바리스타님의 사연을 들어봤어요. 저는 좀 이 사연이 되게 웃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 얘기인 거예요. 아, 저도 한창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네네.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굳이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근데 거의 맥시멀리스트로 살아가지고 어. 원래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보니까 막 강의실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태블릿 하나만 들고 맞아, 맞아. 이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거 신기하더라고요. 만두는? 저도 완전 맥시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작은데 사람은 작은데 가방은 큰 걸 들고 다니니까 주변 애들이 너무 낑낑대면서 들고 다니지 않냐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무조건 큰 가방에 네. 물건을 바리바리 챙기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라온이도 그래요? 네, 저도 확신의 맥시멀리스트. 아까 완전히 그 사연 중에 뭐 이거 챙겼다 했는데 당연히 챙기는 것들인데 왜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이는? 저는 미니멀리스트인데요. 근데 저는 가방은 무조건 메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가방을 매야 심리적 안정이 돼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주머니에 손 넣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손을 여기 잡아야 돼요, 계속. 어. 네,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그것 좀 그만 메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메고 가요. 당금에서도 안 메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방.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본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가방에 뭘 챙겨왔는지 좀 미리 꺼내봤어요. 여기 네네. 청취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각자 가져온 것 중에 이건 좀 특이하다 싶은 거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게 다이소에서 이 핸드크림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좀 비싼 거 사서 좀 오래 쓰지 왜 이런 거 사냐 하는데 저는 이 과일 들어간 핸드크림 되게 좋아해요.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복숭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이걸 좋아하게 됐냐면 훈련소 때 동기들이랑 네.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좀 쉬잖아요. 네. 쉴 때 저는 항상 핸드크림을 발랐거든요. 네. 근데 남정네 놈들이 네네. 야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좀 주라 이러면서 다 갖고 갔어요 핸드크림을. 그 감성으로. 네, 그래서 그때 동 났고 이게 인기가 좋구나. 어. 남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좋아하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존대하시는 분들이 좀 교회 마크가 찍힌 QR 코드가 찍힌 이제 휴지를 주셨는데 네네.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득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왔습니다. 다른 분들 건 또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제 가방을 보면 요즘 이번 학기에 제 근본 없는 공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시오 전자 그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책은 이제 제가 영문과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영문과 전공 교재예요. 그리고 제 가방에 있는 건 제가 지금 준비하는 예대 공부 책이에요. 셋 다 유형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인공 눈물 자주 뿌리거든요. 인공 눈물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이런 말하면 너무 좀 골골대는 것 같긴 한데 약을 들고 다녀요. 위장약. 근데 네. 필요해요. 맞죠. 맞아요, 위장약 맞아요. 필요하지. 약한 사람들한테. 위장약 들고 다니고 그리고 물. 물. 저도 물 항상 갖고 다닙니다. 네, 여기다가 노트북 이런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게요? 오늘 공부하다 와서 그래. 네. 공부면 그럴 수 있죠. 네. 자, 다른 분들 소지품도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뭐 약간 잔바리 것들이 좀 많긴 한데 간단한 것만 소개를 드리자면 약간 이게 잔머리 픽서라고. 잔머리 픽서. 네.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여름에 특히 이게 아. 머리가 좀 잔머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게 패션 테이프라고 전 꿀템을 지금 소개드리려고. 저 지금 약간 네. 옆에서 좀 탐나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좋아요. 뷰티 유튜버. 쿠팡에 패션 테이프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셔츠나 카라 있는 걸 입었을 때 이게 약간 들뜨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붙여주기 좋아요. 뭔지 알겠다. 양면 테이프 형식인데 살에 붙여도 약간 이렇게 자극이 없어서 좋고 그리고 뭔가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좀 발이 많이 까지는 타입이라서 데일밴드 아. 이 진짜 정도? 필요해. 네. 테이프 참고할게요. 제가 청테이프 이후로 테이프 산 적 없는데 뭔 소리야? 청테이프를 왜 사? 저는 잔머리 픽서 참고할게요. 이거 꿀템입니다. 자, 네. 만두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단 핸드크림이랑 뭐 지갑은 다들 필수시니까 뭐 지갑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는 오늘은 뭐 녹음이 있어서 들고 온 거긴 한데 아이패드랑은 함께 키보드도 들고 다니거든요. 키보드 들고 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랑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지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무겁긴 한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고 다니고 저도 물이랑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 작은 파우치. 화장용품 모아놓은 파우치? 이렇게는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기대됩니다.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지갑, 뭐 에어팟 이런 건 다 들고 다니고, 일단 위장약 말씀하셨는데 일단 타이레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노트북이랑 패드를 들고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7일을 둘 다 들고 다니고 네. 아니 꼭 365일 중에 360일을 둘 중 하나만 들고 나가거든요. 어. 그러면 그 5일 동안 꼭 그 안 들고 나간 걸 쓸 일이 생겨.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들고 다니고 맞아요. 네네네. 이제 좀 그리고 저는 여름에는 항상 반팔을 하나 더 갖고 다녀요, 가방에. 그래요? 땀 나고 막 이러면은 좀 불편해가지고 갈아입게. 하나 가져가지고, 그리고 뭐 책은 지금은 있는 거는 사르트르 구토라는 책 있고 또 뭐 데일밴드도 있고 인공눈물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찬이가 미니멀리스트라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그것까지 하네요. 맥시멀리스트도 미니멀리스트도 아니지만 네. 오늘 녹음에 5명이 전부 다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논제. 패널들의 방은 맥시멀리즘에 가까운지 미니멀리즘에 가까운지 각자 좀 자유롭게 좀 본인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찬이부터. 이거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어. 미니멀리스트. 네. 미니멀리즘이에요. 이거는 안 자르고 넣어도 되겠다. 제가 자취편에서 말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잖아요.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24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혼자. 그때 친구들이 올 때만 하는 말이 너 집 엄청 넓어 보인다. 24평 아닌 것 같아. 네네. 그게 정말 있을 물건들만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 좁은 그냥 그 방 하나 있는 방에서 사는데 자취를 네네. 하는데 거기도 제가 많이 비워둬요. 필요한 것만 있고. 왜냐면 제가 수지병이었거든요. 제가 영화랑 축구를 좀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전 유니폼도 안 모으고 영화 굿즈 이런 것도 안 모으고 그런 그 수집에 대한 강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채워넣는 식으로 그 방을 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영화 축구 다 좋아하고 영화 포스터 모으는 거 좋아하고 축구 유니폼 모으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다음 라온. 저는 확실히 맥시멀리즘인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옷이 엄청 많은 편이라서 방이 그냥 거의 옷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장롱형의 옷장이 하나 있고 서랍형의 옷장이 하나 있고 붙박이장이 또 하나 있고 거기에 다 안 담겨가지고 이제 오빠 방에 제가 은근슬쩍 약간 옷 상자를 한 4개를 갖다 줬어요. 거기 이제 꽉꽉 눌러 담아야 이제 제 옷이 이제 약간 완성이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옷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특히 추억의 물건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편지나 사진은 물론이고 뭐 초등학생 때 그렸던 그림들 아니면 뭐 중학생 때부터 맞아, 저는 시험지 같은 것도 다 모아뒀거든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중학생 때 시험지, 고등학교 모의고사 시험지 약간 이런 거 다 있어서 모친 시험지도 약간 놔두는 그런 편인가요? 이게 약간 좀 구석탱이에요. 호순이로. 네. 근데 저는 약간 확실한 맥시멀리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라온이가 정말 회사원 같았어요. 옷 입는 게. 와 진짜 멋쟁이다. 진짜 멋쟁이다. 볼 때마다 약간 좀 포멀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라온이 진짜 멋쟁이구나.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옷을 좋아하시니까. 그 정도면 옷을 근데 이불로 써야. 네? 이불까지요? 이불이요? 자 굳이 방은 어때요? 저는 방은 근데 맥시멀리즘은 아니거든요. 근데 창고방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그냥 다 모아놓는 거. 네네네. 예전에 뭐 받았던 편지, 일기, 뭐 옛날에 했던 보드 게임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보드 게임. 뭐 옛날에 막 장난감, 파워레인저 막 장난감 이런 거 모아놓고. 파워레인저까지. 귀여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근데 방이 아니라 컴퓨터가 좀 맥시멀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파일 일단 다 정리해서 모아놓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방도 되게 맥시멀하게 쓰고 있습니다. 창고방이 더 맥시멀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좋습니다. 만두는? 저는 방에 딱 특정 어떤 분류의 물건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잡동사니가 많이 든 맥시멀리즘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면 저는 진짜 옛날에 받았던 제가 꽃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선물해줬을 때 그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받으면은 그 기분이 또 되살아나서 선물 같은 것도 뭐 피규어나 무드 등 이런 거 받으면 또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리고 꽃다발도 뭐 조화를 받은 거 있으면은 저는 아직도 있어요. 그 5년 된 꽃다발이 책상 중앙에 아직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꽃다발이 여러 개 있고 그런 거는 다 일단 모아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저도 많은 편이라 행거가 아예 세트로 벽 네.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 옷장이 또 하나 새로 있어요. 그리고 작은 행거가 또 그 옆에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방에 한 3분의 1이 옷인 편인 것 같아요. 네. 라온이랑 결이 좀 비슷하네요. 아, 네. 제 방은 저는 옛날에는 완전 극단적인 맥시멀리스트였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쇼핑을 할 때 보통 옷 쇼핑을 할 때 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좀 약간 상품 트렌드가 한 가지 디자인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무슨 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를 딱 꽂히면 그 모든 색상을 다 모았어요. 주기적으로. 진짜요? 그러니까 아. 무슨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하나 사고 하니까 한 3개월이 지나면 그 색깔을 다 모은 거예요. 잘 입지도 않는데. 근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뭐 나는 미니멀리스트다라는 그 일본 작가님의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군대가 약간 전환점이 됐네요. 그렇죠. 제 여러모로. 인생에서 군대에서 전환점이 된 게 네. 그게 그것도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오히려 집을 그때 저녁을 하고 집을 가니까 버려야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품들을 옷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를 들어 생필품 같은 것도 안 쓰는 것들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버렸고 지금은 약간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의 중간인데 조금 더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이유는 저는 옷을 많이 모으거나 이렇게 비축해 두진 않는데 네. 주기적으로 좀 돌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그러니까 전 돌려 입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패션 관련 동아리를 했었을 때 돌려입기 콘텐츠를 썼던 이유가 네.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직장인에 비해서 좀 돈이 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옷을 일정 정도 사놓고 그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조합을 같은 코디로 입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 딴에는 이게 하나의 패션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 변주를 라고 주는구나. 생각을 해서 근데 또 보세로 사면 옷이 질이 안 좋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입으면 저장을 해놔요. 근데 어디에요? 왜 창고방에 네네네. 본가 창고방에 정리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플리마켓에 다 기부하려고. 네. 저는 그런 거 마지막에 졸업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옷을 졸업시키면 이제 정말 깔끔하게 세탁을 해서 잘 개놔요. 어. 그게 집에 한 2박스 정도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더 쌓아서 나중에 좋은 의미로 플리마켓이 열리면 그쪽에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까지. 순간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논제입니다. 그 사연자분께 실질적인 좀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논제. 패널분들은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을 정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좀 간직하고 이런 건 좀 버린다. 이런 것처럼 좀 나만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번에는 굳이부터 얘기해 볼게요. 추억의 물건을 사실 정리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버리기 힘들죠. 못 버리고 네. 다 뭐 언제는 한 번씩 꺼내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네. 그래도 그나마 정리해본 게 있으면 어릴 때 봤던 동화책 아, 그거 그런 어떻게 거는 했어요? 한번 정리해서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뭐 어디 기부할 만한 그런 품질의 도서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정리해봤는데 사실 그거 이외에는 추억의 물건은 사실 정리해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다 갖고 있고 항상 다 어디다 진열해놓고 항상 다 모아놓고. 이런 거 맥시멀리스트인 네.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것도 맥시멀리스트 중에 하나죠. 네. 아니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줬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아, 그건 맞아요. 버리죠. 나도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네. 저도 구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자, 라오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시험지, 추억에도 시험지 진짜. 네, 시험지까지 모아두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 추억의 물건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정리하려고 그걸 꺼내서 보고 있으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네. 이 사진들도 인화해서 보관해야겠다, 뭐 사진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도 뭐 사진 다 인화해놓고 아직 사실 정리는 안 했지만 이렇게 돼서 저도 쌓아두는 편인 것 같고 정말 근데 제가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만약 뭐 2년이 딱 지났는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버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추억이 담긴 물건은 버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추억 이 물건을 버리면 그 추억도 사라질 것 같아. 그렇죠. 맞죠. 그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걸 버리기에는. 자, 만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라온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일단 구지처럼 추억이 담긴 물건 버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래도 버릴까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게 약간 먼지가 쌓여가는 무드 등을 잠깐 봤을 때 잠깐 버릴까 생각했고 네네. 저도 시험지처럼 그 중학교 때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요? 있어요. 거기 낙서를 진짜 친구들이랑 많이 아. 해놓거든요. 이런 거 그거 진짜 많이 국룰이었죠. 해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버릴까 하고 단톡방에 물어봤다가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 추억이 남긴 물건을 정리는 안 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안 쓰는 물건 있잖아요. 신발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는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진짜 안 쓰는구나 하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버리시는 편이네요. 네 맞아요. 그 물건 내가 산 물건들 추억이 남긴 네. 건 잘 못 버리고. 그건 아예 안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찬이 생각은 어때요? 저는 방이 거의 다 책이거든요. 제가 책 읽는 게 취미라서. 근데 저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한 번 본 걸 다시 안 본다는 입장이고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봐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보자라는 마인드라서 다 보면 알라딘에 팔아요 무조건. 중고 서점 거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근데 추억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본 적이 있냐고 대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어릴 때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 때 네. 찍은 거 앨범 이런 거. 그게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 빈집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날라가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릴 때 모르니까 이제 그건 되게 아쉬운데 저는 사진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남는 건 사진이지 이런 마인드여가지고요. 근데 제가 좀 강박적으로 간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받은 겨울 스웨터가 있어요. 빨간 색깔. 그거 좀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좀 저한테 소중했던 분인데 이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죠. 그런 분이랑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분이 주신 옷은 요즘도 겨울에도 입어요. 네. 진짜 절대 잃어버리지도 못하겠다. 맞아요. 좀 작거든요. 중학교 때 옷이랑. 그래도 아직도 입어요. 그거는. 그만큼 사람과의 그 경험과 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얘기랑 진짜 비슷해요. 저도 좋은 경험과 기억이 있는 물건들을 절대 못 버리고 뭐 대표적으로 편지가 있을 거고 선물이 있을 거고 정리를 근데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철없을 때 맞췄던 우정 반지 이런 거 반지. 우정 목걸이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이랑은 연락이 안 되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죠.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억인데 맞죠.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창고방에 있어도 저는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인드면 네. 고향 내려가서 버릴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버리도록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엔 야구에 미쳐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구 유니폼이 집에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팔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축구만으로도 창고방이 차는 게 벅차다. 느껴지니까 네. 왜냐면 제가 또 앞으로는 계속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 관련해서는 버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기억이 관련된 경험들의 물건들은 네.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뭐랄까 그걸 느껴요. 뭐요? 각성한다고 할까요? 반면교사.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랑 싸웠던 친구인데 잘 지냈을 때 준 선물이 방에 있어.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가 자극을 느껴요. 어떤 자극이죠? 내가 얘보다는 잘 살아야겠다. 그런 자극을. 네네. 그래서 그걸 쉽게 못 버리는 경우도 한두 개 있어요. 약간 사리를 느끼시는 그런 거. 살의는 아니고 네. 자극이라니까. 자극. 각성이 돼. 너무 같네요. 네네네. 보통 내가 실수한 걸 보고 다신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이거는 저도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저랑 잘 지냈는데 그 친구가 실수를 해서 싸워가지고 절교를 하거나 이제 손절을 친 친구가 준 선물이 있어요. 네네. 그 선물을 보고서 내가 쟤보다 잘 살아야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플러스 질문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쓸 것 같은데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처리해본 그런 경험들이나 썰 같은 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명하게. 현명하게. 제가 먼저 네네. 네. 지금 생각 안 나가지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옷이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근데 원래 옷이 유행도 진짜 금방 바뀌고 또 막 제 취향도 바뀌기도 하고 또 막 제가 퍼스널 컬러를 몰랐을 때 산 옷들이 정말 많아서 안 입는 옷들이 정말 한 바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별로 주로 옷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저희 집에서
친한 친구들 몇 명 불러서 약간 플리마켓을 열어요. 좋네요. 약간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음. 옷 정리할 시즌이 되면 너 이번에는 플리마켓 안 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일단 다 꺼내놓고 제가 안 입는 것들 중에서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도 이제 옷 정리를 하다가 안 입는데 뭐 내 취향인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당근 마켓이 아니라 라온 마켓이네. 네. 근데 옷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안 입게 되는 옷이? 네, 아까 플리마켓을 제가 할 정도로?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진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옷을 사면 안 돼요. 약간 차수영도 이거 꿀팁입니다. 그때는 네네네.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모를 때이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옷 다양한 거 다 입어봐야지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 정말 많이 샀어요. 막 한 번 살 때 2-30만 원씩 지르고 이랬던 때라서. 근데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옷들이 이제 하나둘 안 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는 편이에요. 후회하시는구나. 약간 그렇게 샀던 많이. 걸. 저랑 약간 또 이런 결이 비슷하네요. 저도 네. 좀 금액은 다르지만 네. 여러 개 모아가지고 좀 해놓는데 안 입고 이랬으니까. 네. 자, 다른 분들은 어떤 썰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시간을 두고 내가 안 쓴다 싶으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게 쓸 것 같은데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아까워서 묵혀놓는 거 있는데 그냥 묵혀놓으면은 공간만 차지하고 약간 뭐 추억이 담겨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냥 좀 기간을 정해놓고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1년이면 1년 정해두시고 2년이면 2년 정해두시고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이템의 범용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별거 없거든요. 조금 감성적인 친구가 있다면 책 그 주고받는 정도고 뭐 남자들의 그 취미 생활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물건을 많이 요하는 것들이 은근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는 남자들한테 편지 많이 받았는데? 남자들한테 네. 편지 많이 받죠. 맞아요? 진짜요? 감성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롤링 페이퍼 많이 쓰는데 남자들끼리도. 롤링 페이퍼까지요? 네. 롤링 페이퍼 훨씬 많이 쓰지 편지보다. 그것도 맞죠. 아 그래요? 네. 다들 오글거림에 대한 제 친구들이 약간 그게 좀 역지가 났거든요. 찬이가 좀 약간 이제 경상도 이제 분이시니까. 네, 그런 게 있긴 해요. 약간 편견이긴 아.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뭐 물건 좀 처분은 아니고 책 주고 본 거. 그 알라딘에 제가 팔기도 귀찮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만날 일이 있으면 책 네네. 주고 그냥.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너 읽어라 내가 아끼는 책인데 준다라고 하지만 처분 사실 이런 식으로다가. 짬처리네, 짬처리. 네, 짬처리죠. 네, 짬처리네요. 네. 저는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본가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내려가면은 진짜 못 버리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못 버리겠다 하면은 쪽지를 하나 써놓고 어머니 그 저 버스 타면 이거 박스 안에 위에 있는 그 쪽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 어머니가 보시고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야 쪼이야 버리는 거 맞아? 이랬는데 진짜 안 버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버리겠어요. 어머니가 좀 버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불타는 불속성 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못 버리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여기 대본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친구들한테 주는 건 사실 짬처리잖아요. 그렇죠. 짬처리처럼 안 보이려면 얹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약간 해명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참 짬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짬처리는 짬처리니까. 네. 아니 갖고 싶다서 준 건데. 짬 타이거는 짬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논리죠. 아무튼 또 네네. 녹음이 산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다가 뭐 얹어주거나 원래 주기로 했던 물품에다 좀 얹어서 너 이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나한테는 좀 애매하니까 너 줄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물물교환도 괜찮아요. 친구한테 집에 가서 약간 딜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찻주방에 너 이거 무드등 안 쓰잖아. 나 집에 있는 거 그거 뭐 미니가스켓 줄 테니까 너 이거 나한테 줄래? 하면은 가끔 가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서로 윈윈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는 그런 썰 없나요? 그런 썰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옛날에 만화책 거의 시리즈로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화책 그냥 시리즈로 사놓고 이건 진짜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넘겨주고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때마다 그거 보고 가서 약간 만화방 가는 느낌으로. 만화방 가는 느낌으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현명한 처리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다시 볼 거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딜 가나 보부상이 되어버리는 바리바리스타님의 고민과 함께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다 맥시멀리스트니까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위를 좀 살펴보면은 삶이 너무 복잡하고 경쟁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로 평가받는 삶과는 좀 다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좀 여러모로 쌓아놓고 물질적인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현생에 지치고 힘들 때 조금씩 비워가 보는 것은 어떨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증정된다고 하니까 센스 있는 추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라온이가 사연자분을 위로하여 이번 고디바의 디저트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고디바 카페의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당근 케이크입니다. 나한테는 정리해야 할 물건이 되었지만 남들에게는 중요한 물건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 과감하게 당근해버리고 받은 돈으로 당근 케이크 사 먹으면서 스트레스 한 줌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깔끔해진 방에서 시원한 마음으로 달달한 걸 먹어주면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자분도 당근 케이크 먹으면서 당도 충전하고 방과 마음 모두 쾌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센스 있는 선물이었어요. 당근 언어 유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연자분에게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디저트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사연자분과 맥시멀리스트 대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고디바에 찾아와 주신 바리바리스타님께 따뜻한 응원을 전달해 볼까요? 앞으로 사연자분의 삶에 따뜻한 이야기만 가득하길 저희 당금이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버림이 주는 역설적인 충만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적막함을 못 견뎌 아무거나 채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비워두는 연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건을 버리면 시간을 얻고 진정한 휴식을 얻고 또 남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물건을 줄여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부터 집과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애물단지 녀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투루, DJ 조이, 패널의 안두, 천이 라운 구지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건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